어머, 저기 조건 뛰는 애 온다. 더러우니까 이쪽으로 오지 마. 아침 교실에 울려 퍼지는 반 친구의 차가운 목소리. 음악. 가난하다고 늙은 아저씨랑 원조 교제라니. 진짜 필사적이네. 고등학교 3학년 오노카오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막고생이 만나고 있던 노인의 정체를. 그리고 몇 시간 후 전교생이 얼어붙을 충격적인 전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고등학교 3학년 오노카오리는 우울한 기분이었습니다. 아침 조례가 끝나자 교실은 제주도로 떠나는 수학여행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수학여행 제주도래. 정말 기대된다. 바다가 예쁜 호텔에 묵는다며. 최고야. 기념품은 뭘 사지? 감귤 초콜릿. 무조건 사야지. 학생들의 들뜬 목소리가 교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나눠준 여행 안내문을 손에 들고 모두 눈을 반짝이며 일정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오리만이 그 무리에 낄 수 없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반 친구들의 즐거운 목소리를 멀리서 듣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카오리도 기대되지? 같이 바다에서 사진 찍자. 가장 친한 친구인 아내가 돌아보며 말을 걸었지만 카오리는 애매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속이 꽉 조여오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카오리의 뇌리에는 사흘 전 밤의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어둑한 거실에서 아버지 시게이코가 무릎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카오리의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평소에는 퇴근하면 피곤한 표정이면서도 오늘은 학교 어땠냐고 물어봐주는 아버지가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카오리, 좀 앉아보렴.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수학여행 말인데 시게이코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고 카오리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여행 경비를 마련하지 못했다. 엄마 입원비랑 치료비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봤을 때 카오리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반 전체가 제주도 수학여행으로 들떠 있는 가운데 오직 혼자만 참가할 수 없는 현실. 어머니의 입원비와 치료비로 집안 형편은 말이 아니었고 여행 경비를 모을 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도 알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카오리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엄마의 치료가 가장 중요했다. 매일 일과 집안일에 쫓기는 아버지의 힘든 사정도 알고 있었다.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17살 소녀에게 친구들과 보내는 마지막 추억을 포기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교실은 제주도 여행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카오리, 이거 봐. 이 도라르방 만들기 체험 같이 하자. 가장 친한 친구인 아내가 즐겁게 말을 걸어올 때마다 카오리의 가슴이 콕콕 쑤셨습니다. 아내는 카오리의 가정 형편을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언제나 밝고 카오리에게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러자 카오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굳어 있었고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기분, 소중한 친구를 배신하는 듯한 감각이 카오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점심시간, 아내는 스마트폰으로 제주도 호텔 사진을 보여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 호텔 수영장 진짜 예쁘지? 밤에는 별도 보인대. 카오리랑 같이 보고 싶다. 그 천진난만한 미소를 볼 때마다 카오리의 가슴은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이 아이의 기대를 망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카오리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카오리는 평소처럼 알바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전부 생활비에 보태고 있었습니다. 마트, 계산원 일은 시급도 적고 힘들었지만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비 1,500원도 지금 형편에는 소중했습니다. 편도 30분 거리였지만 걸으면 교통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 1,500원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카오리는 만족했습니다. 상점가를 지나 주택가의 좁은 길을 따라가다 이윽고 논으로 둘러싸인 외길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길가에 덩그러니 서 있는 작은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거의 사용되지 않는 낡은 대합실이었죠. 평소처럼 그 앞을 지나가려던 순간 카오리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벤치 끝에 백발의 노인이 축 늘어져 앉아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노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늘 한낮에 기온은 35도를 넘는 폭염이었습니다. 노인의 모습은 분명 정상이 아니었죠. 어떡하지? 말을 걸어봐야 하나? 한 걸음 다가가려다 카오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뉴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쓰러진 척하며 다가온 여성을 노리는 악질적인 사건이었죠. 피해자는 카오리와 동갑인 여고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몸이 안 좋으신 거라면 카오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선 채 가만히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방끈을 꽉 움켜쥐자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그냥 지나쳐버리면 편해. 엮이지 않으면 안전해. 하지만 발이 앞으로 나아가질 않았습니다. 만약 이대로 두고 갔다가 저 노인이 정말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인적이 드문 이 길에서 발견되기까지 몇 시간이 걸릴까요? 카오리는 문득 버스 정류장 시간표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골 버스는 1시간에 한 대. 이 시간이라면 배차 간격이 더 길지도 모릅니다. 엄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도 항상 다른 환자분들이나 간호사님들을 챙기며 밝게 이야기하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군가 도와주길 바랄 거야. 그렇게 생각한 순간 카오리의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말을 걸면서도 카오리는 노인과 2미터 정도의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바로 도망칠 수 있는 거리였죠.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리며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분명한 고통의 빛이 서려 있었고 카오리의 경계심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어지럼증이 좀 와서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카다라고 자신을 밝힌 그분은 가벼운 열사병이니 괜찮다고 말했지만 누가 봐도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카오리는 잠시나마 노인을 의심했던 것이 죄송스러워졌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몸이 안 좋으신 건데 저기 이거 드세요. 카오리는 망설임 없이 가지고 있던 보온병에 차를 건네고 수건으로 노인의 이마와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책받침을 부채 삼아 부채질을 해주었지만 노인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흡이 더욱 얕아지고 안색도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위험해요. 구급차를 부를게요. 카오리는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는 30분. 노인의 안색은 점점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카오리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50m쯤 앞에 낡은 자동 판매기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뭔가 차가운 음료수를 드리는 게 좋을지도 몰라. 카오리는 지갑 속을 확인했습니다. 5,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동전 몇 개. 오늘 저녁 식사 재료를 살 예정이었던 돈입니다. 이온 음료는 1,500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은 없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카오리는 노인에게 말을 건네고는 무거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자동 판매기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뙤약볕 아래에서의 전력 질주, 숨이 차오르고 땀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지만 카오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동 판매기 앞에 멈춰서서 음료를 확인합니다. 다행히 자동 판매기에는 이온 음료가 있었습니다. 카오리는 떨리는 손으로 1,500원을 넣고 차가운 페트병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오늘 저녁은 간장 계란밥만 먹어야겠네. 그런 생각이 순간 머릿속을 스쳤지만 카오리는 곧장 노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이거 드세요. 카오리는 뚜껑을 열어 노인의 떨리는 손에 차가운 이온 음료를 건넸습니다. 염분과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이온 음료는 열사병에 효과적일 겁니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대고 마시는 모습을 보며 카오리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기운을 차리시기를, 이 1,500원이 조금이라도 이분께 도움이 되기를. 그리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30분 동안 향기는 필사적으로 할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최대한 그늘로 옮기고 옷 단추를 풀어주며 계속해서 수분을 보충해주자 마침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차에 오르기 전 할아버지는 향기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살았어요. 그 손은 따뜻했고 감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지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안색도 조금 좋아지셨네요. 향기는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자칫하면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50원은 뼈아픈 지출이었지만 이 할아버지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르바이트하는 마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향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큰일 났다. 서둘러 통화 기록을 확인하니 30분 전부터 4번이나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를 받자 점장님의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향기 씨, 지금 어디에요? 근무 시간 벌써 40분이나 지났잖아요. 향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말로 아르바이트 시작 시간을 훌쩍 넘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돕는데 정신이 팔려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연락도 없이 지각이라니 무슨 생각이에요? 다른 직원들에게 민폐 끼치고 있잖아요. 점장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음악 향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고 말해봤자 믿어주지도 않을 테고 변명처럼 음악 들리는 것도 싫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게에 도착한 후 향기는 깊이 고개를 숙였지만 음악 점장님의 불만스러운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향기는 초조해졌습니다. 이 소중한 아르바이트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는 소중한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향기는 자기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을 돕는 것은 분명 옳은 일이다. 하지만 음악 그 대가로 자신이 공경에 빠지는 것도 현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17살의 향기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맞이한 다음 날 아침 향기는 아영에게 사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늘 그랬듯 옥상에서 단둘이 있게 되자 향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영아, 실은 나 수학여행 못 갈 것 같아. 아영의 밝았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돈이 없어서. 엄마 입원비 때문에. 우리 집이 이제. 향기의 목소리는 끝까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랬구나. 몰랐어. 어쩔 수 없지 뭐. 아영이 어쩔 수 없다는 말은 향기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등학교 시절 단 한 번뿐인 수학 여행을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영에게 그것은 큰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청춘의 추억의 즐거운 한 페이지가 될 터였던 수학 여행. 행선지가 정해진 후부터 아영은 잔뜩 사전 조사를 하며 둘만의 추억을 만들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향기는 수학여행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영은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 기대에 부풀었던 마음, 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아영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전과 같은 해맑은 미소가 조금씩 줄어들고 향기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교실의 분위기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반의 중심인물인 미나를 필두로 한 여학생 무리가 향기를 왕따의 표적으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뒷담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향기, 걔 수학여행 안 간대. 왜? 돈 없어서 그렇다던데. 가난하게 자란 애들은 불쌍하다. 그치? 그 목소리는 향기에게도 들으라는 듯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향기는 못 들은 척했지만 심장이 격렬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이윽고 뒷담화는 무시와 괴롭힘으로 음악 번져나갔습니다. 향기의 물건을 더럽다거나 가난한 냄새가 난다며 쓰레기통에 음악 버리거나 일부러 향기 앞에서 수학여행 이야기를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지, 제 교복의 보풀 장난 아니다. 도시락 반찬도 맨날 똑같고 우리 집은 가난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그런 가시 돋친 말들이 향기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기에게 가장 괴로웠던 것은 유일한 친구였던 아영마저 자신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점심을 먹으러 안뜰로 향하려던 향기에게 아영은 난처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애들이랑 같이 도시락 먹으려고. 그 다른 애들 속에 향기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영은 어느새 향기를 멀리하고 민지의 무리와 어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아영과 민지였지만 아무래도 향기의 험담을 하며 급격히 가까워진 듯했습니다. 홀로 앉을 벤치에 앉은 향기는 작은 연못을 내려다보며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나뿐인 친구라 믿었던 아영에게마저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제 학교 어디에도 그녀가 기댈 곳은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도 향기의 입지는 점점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그 지각 사건 이후 점장님의 눈초리는 싸늘해졌고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호된 꾸지람을 들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아버지는 회사 일과 집안일 그리고 병원 생활에 지쳐 향기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겪는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입원 중이었기에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던 향기는 병실에서조차 애써 밝은 척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도 심지어 집에서조차 향기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7살 소녀에게 이보다 더한 외로움은 없었습니다. 매일 밤 향기는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왜 나만 이래야 할까 하는 억울함과 이런 투정은 사치야 하는 자책감이 뒤섞여 마음은 엉망으로 헝클어졌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오후 향기는 하굣길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분은 그때 그 일주일 전 그녀가 도와드렸던 박 할아버지였습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천천히 걷는 모습은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힘들어 하시던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할아버지, 향기가 부르자 박 할아버지는 뒤를 돌아보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구나. 학생 덕분에 이렇게 다 나았단다. 박 할아버지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따뜻한 말과 표정에 향기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내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저기 찻집에서 차라도 한잔하지 않겠니? 향기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별것도 아닌데요. 뭘. 건강해지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향기의 두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보답이라니요. 너무 과분해요. 그냥 곤란해 보이시는 분을 도와드렸을 뿐인데 이렇게 차까지 얻어마시는 건 너무 죄송스러워요. 정말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걸요.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단다. 학생 덕분에 내가 목숨을 구한 거나 다름없어. 박 할아버지는 향기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부디 이 늙은이의 작은 성의만이라도 받게 해주렴. 사실 이 근처에 내가 자주 가는 작은 찻집이 하나 있단다. 커피 맛도 일품이고 아주 마음 편안해지는 곳이지. 하지만 향기는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건지 분수에 맞지 않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학생,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 살면서 받은 은혜를 갚을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단다.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디 내 마음을 받아주었으면 좋겠구나. 상점가에 있는 카페 해바라기라는 작은 곳인데 사장님도 아주 좋은 분이라 분명 편안하게 있다 갈 수 있을 거야. 구체적인 가게 이름까지 듣자 향기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게다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박 할아버지의 마음을 무작정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그럼 잠깐만 실례할게요. 그래, 고맙다. 정말 기쁘구나. 진심으로 안도하는 박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향기의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향한 카페 해바라기는 정말로 박 할아버지의 말처럼 포근한 분위기의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커피 향이 음악 가득했고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공간은 카오리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식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오카다 씨는 카오리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안색이 좋지 않군요. 괜찮아요. 카오리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럴 뿐이에요. 하지만 오카다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었나요? 괜찮다면 이야기해보지 않겠어요? 오카다 씨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는 온화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 같은 늙은이라도 괜찮다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기도 하니까요. 그 말에는 오랜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은 다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손주가 하나 있는데 딱 당신만 한 나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의 고민이라는 게 생각보다 깊은 법이지요. 오카다 씨의 따뜻한 눈빛과
부담스럽지 않은 다정한 말투에 카오리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에 기대어주는 듯한 다정한 말에 카오리 안에서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집안 형편,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것, 학교에서의 음악, 따돌림, 친구들과의 관계까지 카오리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습니다. 오카다 씨는 한마디도 끊지 않고 묵묵히 카오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 힘들었겠군요, 음악. 오카다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카오리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내 진심을 들어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카오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음악이 있었습니다. 카오리의 이야기를 다 들은 오카다 씨는 잠시 침묵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윽고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음악,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오카다 씨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마쳤습니다. 꼭 다시 만납시다. 그 말에는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닌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카오리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 주었다는 안도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음악. 그것만으로도 카오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내일 또다시 힘든 하루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아주 조금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꼭 다시 만납시다. 라는 오카다 씨의 말이 카오리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 음악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카오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신발장에서부터 교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카오리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병원균이라도 보는 것처럼 모두가 카오리를 피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안녕. 다른 반 아는 애에게 인사를 건네도 그 아이는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집이 가까운 후배 역시 카오리를 보자마자 갑자기 친구와 떠들기 시작하며 못 들은 척을 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더욱 기묘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준비나 숙제 확인으로 시끄러웠을 교실이 카오리가 들어서는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카오리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내, 안녕. 하지만 아내는 돌아보지도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말 걸지 마. 그 말은 카오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서먹하긴 했어도 이렇게까지 완전히 거절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아내는 마치 카오리를 원수처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내, 대체 왜 그래? 왜 그러냐니?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아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카오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거절당한 충격에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는데 반의 중심인물인 마키가 무리를 이끌고 카오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야, 너 어제 어떤 할아버지랑 카페에서 차 마시고 있었지? 마키의 목소리가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카오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오카다 씨와 함께 갔던 카페에서의 대화를 누군가에게 들켰던 것입니다. 설마 원조 교재, 수학여행비가 그렇게 갖고 싶어서 가난하다고 그런 짓까지 해? 진짜 필사적이네. 어이가 없을 정도로 마키의 무리가 차례차례 가시돋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카오리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누구도 카오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잖아. 너무 수상해. 변명해봤자 소용없어. 다들 봤으니까. 마키의 냉정한 미소가 카오리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그날 카오리에게 세상은 완전히 빛을 잃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선생님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 같았고 공책에 적힌 글자들은 의미 없는 기호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은 보건실에서 보내고 방과 후까지 혼자 조용히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섯 교시는 체육관에서 열리는 특별 강연회였습니다. 전교생이 체육관에 모인 가운데 카오리는 맨 뒷줄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위 학생들은 카오리를 피하듯 자리를 잡았고 카오리의 주위만 횡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상관없어. 그런 허무함이 카오리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체육관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카오리는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떤 강연이 열리는지 따위는 이제 아무래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카오리에게 이 시간은 고통일 뿐이었습니다. 주위 학생들의 웅성거림도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 같았습니다. 누군가 웃음소리를 내어도 누가 말을 걸어도 카오리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빨리 안 끝나나. 그런 생각만 하고 있을 때 강연장이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사회를 맡은 선생님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위원회 전 위원장이신 오카다 선생님을 모시고 교육 환경의 공평성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겠습니다. 카오리는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로 올라온 강사의 모습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오카다 씨가 그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 카오리는 저도 모르게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오카다 씨는 체육관을 둘러보다가 카오리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부드럽게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제와 같은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마 그 할아버지가도 교육위원회 전 위원장이었다니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카다 씨는 훌륭한 직함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한 명의 다정한 할아버지로서 카오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 저 사람. 뒤에서 마키의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카오리 스폰서 아니야? 마키의 무리들도 카오리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어제 카페에 있던 그 사람. 헐, 장난 아닌데? 강사랑 스폰 관계였다는 거야? 작은 웅성거림이 카오리의 주위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반 친구들은 흥미롭다는 듯이 카오리와 오카다 씨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카오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또다시 오해가 퍼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카다 씨가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카다 씨의 차분한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웅성거리던 학생들도 그 위험 있는 목소리에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 몸담아 왔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카다 씨는 체육관 전체를 둘러본 뒤 다시 카오리 쪽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따뜻한 격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오리는 깨달았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이 체육관에서 단 한 사람,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카오리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오카다 씨는 강연장을 둘러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학교를 좋아합니까? 안심할 수 있는 곳인가요? 그 질문에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갑자기 뭘 물어보는 거지? 학교를 좋아하냐니 당연한 거 아니야? 체육관 여기저기서 당황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학교는 당연히 있는 곳이죠. 좋아한다거나 싫어한다거나 안심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혜진 이사장은 조용히 손을 들어 학생들을 향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죠. 이 학교를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정적이 강당을 지배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웅성거리던 학생들이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겠습니까? 박혜진 이사장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학생들의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하나는 숨을 죽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듣고 싶은 것은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박혜진 이사장은 오하나 쪽을 보았습니다. 오하나 학생, 당신에게 묻고 싶군요. 이 학교는 당신에게 안심할 수 있는 곳입니까? 갑자기 지목을 당하자 오하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전교생의 시선이 일제히 오하나에게 쏟아졌습니다. 강당이 물을 뿌린 듯 조용해진 가운데 오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아니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죠? 구체적으로 음악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박혜진 이사장의 부드러운 목소리의 등을 떠밀려 오하나는 용기를 쥐어짰습니다.
집에 돈이 없어서 수학 여행에 갈 수 없습니다. 그 일로 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적절한 만남을 한다는 의심까지 받았습니다. 오하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제가 차를 마신 분은 일주일 전에 쓰러져 계신 것을 제가 도와드렸던 분입니다. 그분께서 고맙다고 하셔서 차를 마셨을 뿐입니다. 박혜진 이사장은 강당 전체를 둘러보며 엄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하나 학생이 일주일 전에 도왔다는 그 노인, 바로 이 사람입니다. 강당 전체가 웅성거렸습니다. 오하나 학생은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열사병으로 쓰러져 있던 저를 망설임 없이 도와주었습니다. 자신의 아르바이트비를 털어 음료수를 사주고 구급차를 부르고 30분 이상 필사적으로 저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박혜진 이사장의 목소리는 엄격함을 더해갔습니다. 그 결과 그 학생은 아르바이트에 늦어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강당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 학생은 말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박혜진 이사장은 교사석 쪽을 향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학생을 당신들은 지켜주고 있습니까? 담임, 선생님이 일어서려다 박혜진 이사장의 귀에 압도되어 주저앉았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수학여행에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왜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정 환경 때문에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까? 박혜진 이사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교사들과 학생들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박혜진 이사장은 다시 오하나를 바라보며 따뜻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하나 학생, 당신의 상냥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문제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박혜진 이사장은 교장 선생님 쪽을 향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학교에 3억 원을 기부 음악하겠습니다. 강당 전체가 놀라움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기부금 음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수학, 여행은 물론 진학이나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박혜진 이사장은 다시 오하나를 보았습니다. 오하나 학생, 당신이 내게 해준 일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리고 당신처럼 마음씨 고운 학생이 안심하고 공부하며 인생에 있어 소중한 인간,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오하나가 강당을 나가려 할 때 최아라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하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최아라는 오하나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듯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심한 말을. 최아라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 네가 수학여행 못 간다고 들었을 때 나 음악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어. 같이 제주도에서 재밌게 놀자고 해놓고 전부 거짓말이었다고 나쁘게만 생각했어. 그것밖에 생각할 수 없게 됐었어. 카오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쩔 수 없지 라며 가볍게 말해버리고 카오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전혀 몰랐던 거야. 아카네는 음악목이 메어왔습니다. 모두가 카오리를 괴롭힐 때 나도 같이 거리를 뒀어. 정말 최악이었어. 아카네의 모습에 카오리도 왠지 모르게 눈물이 흘러넘쳤습니다. 최악이라니. 아니야. 지금 이렇게 가장 먼저 나에게 와줬잖아. 넌 내 소중한 친구야. 그 말을 듣고 아카네는 카오리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계속 울었습니다. 미안해. 음악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카오리 네 편이 되어줄 거야. 아카네,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17살 소녀들에게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카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연을 들은 다른 반 친구들도 하나둘씩 카오리에게다가 음악 왔습니다. 카오리, 미안해.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어. 우리가 심한 말을 해서 정말 미안해. 마키마저도 평소의 위압적인 태도와는 정반대로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제일 심했어. 조건 만남 같은 말까지 음악하고 용서받을 수 없을 테지만 정말 미안해. 카오리는 한 명 한 명을 향해 말했습니다. 모두들
고마워. 하지만 이제 음악 괜찮아. 그 말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순수한 용서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오리의 다정, 함이 반 전체를 바꾸어 음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담임 선생님에게서 카오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노양, 오카다 선생님의 기부금으로 학생도 수학 여행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카오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했던 제주도로의 여행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정말인가요? 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진학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게 되었답니다. 카오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카다 씨의 따뜻함은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손꼽아 기다리던 수학 여행에서 카오리와 아카네는 약속대로 함께 제주도를 만끽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며 두 사람은 백사장에 앉았습니다. 카오리, 정말 다행이다. 그 말에 카오리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카네랑 함께라서 더 즐거운 거야. 도자기 만들기 체험에서는 둘이 함께 웃으며 서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호텔방에서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여행은 분명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카오리의 마른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람의 따뜻함과 우정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여행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카오리는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외로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분명 어딘가에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 카오리의 마음에 새로운 꿈이 싹 텄습니다. 전문 상담 교사가 되고 싶어. 그 꿈을 품었을 때 카오리의 인생에 명확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돕는 일. 그것은 카오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길이었습니다. 3학년으로 진급했을 때만 해도 졸업 후에는 어디선가 일하며 집안 살림을 도울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설마 대학에 가게 될 줄이야 카오리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학에 필요한 비용도 오카다 시의 기금으로 지원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해서 상담사 자격증을 딴다. 구체적인 계획이 카오리의 마음에 희망의 빛을 밝혔습니다. 이제부터 카오리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심리학 책을 읽고 상담에 대해 알아보며 대학 입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계속했지만 명확한 목표가 있기에 매일이 충실했습니다. 부모님도 카오리의 꿈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아빠도 응원할게. 병원에서 잠시 퇴원해 집에 와 있던 어머니도 카오리의 손을 잡고 음악 말했습니다. 우리 카오리의 다정함을 살릴 수 있는 멋진 일이네. 엄마도 정말 자랑스럽다. 가족 모두 자신의 꿈을 응원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카오리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오카다 씨와도 정기적으로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음악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오카다 씨는 카오리의 성장을 따뜻하게 지켜봐주며 때로는 인생의 등대처럼 정확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선 먼저 자기 자신이 단단해져야 해요. 하지만 카오리 양에게는 이미 그럴 힘이, 그 단단한 기반이 갖춰져 있답니다. 오카다 씨의 한마디는 언제나 카오리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등학교 3학년의 추운 겨울, 카오리는 꿈에 그리던 심리학과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언니와 서로를 다독이며 치열하게 공부했던 수많은 날들, 아주 가끔은 공부를 뒤로 하고 공원에 앉아 미래를 속삭였던 그 밤, 그리고 마침내 각자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을 때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며 음악 기뻐했던 그 순간을 카오리는 평생 가슴에 새기고 있지 못할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의 그 만남이었습니다. 카오리가 내밀었던 작은 용기와 따뜻한 마음씨가 그녀 자신의 미래를 활짝 열어젖힌 것이었죠. 그리고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학교에서의 4년, 그리고 대학원에서의 2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카오리는 마침내 그토록 염원하던 전문 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카오리는 고향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전문 상담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학생들이 상담실 문을 두드리지만 카오리는 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온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입니다. 가정의 문제, 음악 친구 관계에서 오는 갈등,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저마다
다른 고민의 무게를 짊어진 아이들이 카오리를 찾아옵니다. 선생님은 제 마음을 알아주시잖아요. 그렇게 말해주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카오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자신의 아팠던 경험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방과 후 한 여학생이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교복 소매 끝을 불안하게 붙잡고 고개를 푹 숙인 그 모습이 마치 과거의 자기 자신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선생님, 그게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이야기를 꺼내는 학생의 말을 들으며 카오리는 10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집안의 경제적인 어려움, 친구들 사이에서의 외로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이 카오리가 겪었던 아픔과 그대로 포개어졌습니다. 음악,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카오리는 학생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그 말은 아주 오래전 오카다 씨가 자신에게 건네주었던 바로 그 말, 그 따뜻한 위로와 똑같았습니다. 음악 한 사람의 선의가 또 다른 세대로 아름답게 이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카오리는 창밖에 드넓은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진 오카다 씨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 순간,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또 다른 아이들의 희망이 되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베푼 온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려움에 빠진 이를 외면하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언젠가 그 따스함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카오리는 자신의 삶으로 그 진리를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카오리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그 여린 마음에 기꺼이 동행하는 카오리의 존재가 바로 아이들의 빛나는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할 수 있었다면 저희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기쁨일 것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부디 채널 구독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